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가산 퍼블릭, 가산 어바노크, 가산 아스크타워, 그리고 대리움 포스트타워 8차를 요거 한 방에 한번 비교를 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비교한다는 거는 전매할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단순 사실 그거 비교입니다. 간략하게 건물에 대한 개요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산 퍼블릭 전매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산 퍼블릭은 예전에 삼성물산 부지입니다. 9,129평이었고요. 연면적이 7만 8천 평입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고요. 입주 지정 기간은 2024년도 1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전매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두 개씩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아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용 면적 20평, 그러니까 면적이 호실마다 건물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먼저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용 면적 20평이고요. 이제 계약 면적은 아무래도 2배 정도 되는 거겠죠. 요거는 마피가 3천만 원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마피가 3천이고 요 뭐 부가세 있고 평당가가 이렇고 뭐 이랬을 때 분양 공급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 공급 금액이 4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20평이고 분양 공급 금액이 4억인데 요거가 지금 마피가 실질적으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금은 4,2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4,200인데 마피가 3천이니까 실제로 계약하실 때 필요하신 금액은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잔금하실 때는 대출을 80% 받는다고 보시면 분양 공급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 공급 금액이 이제 4억이잖아요. 요 4억에 80%가 나온다고 하면 실행 금액은 한 3억 2천 정도 나오고 대출 금리는 신용에 따라서 물론 좀 달라지는 거지만 이 대출 비율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달라집니다. 신용에 따라서. 근데 좀 뭐 신용이 나쁘지 않다고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80% 나오고요. 금리도 한 4.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이자는 대출 이자가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신 금액이 계약 때 1,200만 원 들어가고 잔금 때 그죠? 잔금 때 이제 1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한 4,200 들어가고 계약 때 10% 잔금 때 10% 부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80% 부가세까지 계산을 하고 세금이 2.99%입니다. 왜 2.99%냐면 4.6%에서 35% 감면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4.6%에서 35% 감면이기 때문에 35% 감면을 하면 실질적으로 2.99%입니다. 그래서 2.99% 내고 그러면 총 비용은 8,333만 6,640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여기서 총 부가세가 요 금액이에요. 2,100이요. 요 2,100을 빼시면 부가세는 이제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거니까 부가세 뺐다고 환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신 금액은 한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내용을 기입을 했고요. 가산 어바노크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 어바노크. 가산 어바노크는 예전에 양지사 부지고요. 면적이 5,132평이고 연면적이 46,367평입니다. 연면적도 거의 크죠. 한 5만 평 되죠. 위치가 사실은 어바노크 같은 경우는 위치가 가장 좋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 시공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금 전매가 가장 활발한 시점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드리는 건 이제 전용 면적 18평이고요. 필요하신 평수가 뭐 한 100평이다 이러면은 이런 평수들을 한 몇 개, 한 3, 4개 정도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개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 18평이고 마피가 1,000만 원인 전매 매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를 해 보시면 전용 면적이 이제 18평이고
이제 계약 면적은 이제 2배죠. 그래서 마피가 1,000만 원이고 이렇게 했을 때 분양 공급 금액 4억 6,200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점점 더 올라가요. 분양은 예전 가격보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준공이 점점 늦게 떨어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대는. 그래서 이제 세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는 2.99% 내시는 거고 부가세 포함하면 이제 4억 8,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마피가 이제 1,000이니까 3,856만 원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잔금 때 나머지 10%가 필요하시고 세금 2.99%, 부가세가 아까 계약 때 10% 냈고 잔금 때 10% 냈으니까 부가세 80%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 부가세 80%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총 비용은 1억 1,981만 3,800원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한 총 금액은 이제 9,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피가 1,000이다 보니까 마피를 조금 더 된 걸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건 마피 2,500입니다. 그래서 마피 2,500짜리고 요거는 또 평수도 조금 더 커요. 전용 면적이 22.36평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이렇고 마피가 2,500이었을 때 이제 계약 때 아무래도 이제 2,500을 빼면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총 비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 1억 3,369만 3,500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빼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이 18평이었고 마피가 1,000인 거였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부가세 빼면 9,600이고 요거는 지금 전용 면적이 22평짜리 마피가 2,500만 원 정도였을 때 실질적으로 부가세 제외한 총 비용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가산 퍼블릭이 평당가나 뭐 모든 면에서 좀 저렴했기 때문에 가산 퍼블릭 총 비용이 가장 저렴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산 아스크타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크타워는 이제 예전에 SG 세계물산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사이즈가 여태까지가 워낙 매머드급이었기 때문에 얘도 작은 평수 지사는 아닌데 위에 퍼블릭이나 어바노크보다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대지 면적이 2,837평이고 연면적이 23,225평입니다. 가산 아스크타워 특징은 상업적 가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 어바노크랑 가산 아스크타워 시공사가 동일합니다. 대우건설입니다. 가산 아스크타워 입주 예정은 2024년도 8월 예정이고요. 아스크타워가 전용 면적이 한 12평, 11평 요런 게 많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많아서 두 개를 묶어서 24평으로 묶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 두 개를 묶으면 얘는 이제 마피가 계약금 포기우실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우선 일단 요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전용 면적이 두 개를 묶었기 때문에 24.68평이 나오고요. 분양 공급 금액이 6억 9,750만 원입니다. 필요하신 금액이 이제 마피 계약금 포기호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이제 331만 2천 원. 부가세만큼만 필요하시죠. 잔금 때는 이제 10% 정도 7,300이 더 필요하시고 계약금 넣고 부가세가 나머지 이제 계약금 때 10%, 잔금 때 10%였으니까 이제 부가세 80%도 마저 계산을 하면 요거는 총 비용이 1억 2,372만 5,250원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9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아스크타워가 평당 1,400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포기호실이라는 이 마피 금액이 조금 크다 보면 어바노크보다 더 큰데도 돈 들어가는 비용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가 조금 더 나가죠. 아까 170, 180 그랬는데 얘는 210만 원이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 2,30만 원 정도 이자가 차이가 나는 거고 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아스크가 더 작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계약금 포기호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피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 이제 대륙 포스트타워 8차입니다. 대륙 포스트타워 8차는 예전에 만민교회 부지 3,961평이었고요. 대지 면적이. 그리고 연면적이 3만 평이 조금 넘어갑니다. L동과 R동으로 나뉘어 있고 넷마블 자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공은 대륙종합건설이었고 입주 지정 기간이 2024년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간이 마감이 됐지만 전매 조건이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피가 이제 계약금 포기호실보다 조금 더 나온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지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무실이다 보니까
대출이 75%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세금도 4.6% 그대로 다 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했을 때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고층 지원 사무실입니다. 전용 면적이 17.53평이고 마피가 지금 이제 계약금 포기호시를 더 넘어서 지금 한 1억 정도 마피가 되어 있습니다. 평당가가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지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분양 공급 금액이 6억 9,700 정도가 나오고 요거 부가세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부가세는 임의로 지금 4,200을 넣었습니다. 얘는 세금이 지원 사무실은 세금이 4.6%예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계약하실 때는 요 금액이 오히려 2,6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잔금 때 잔금을 한 15% 정도 75% 대출 나온다고 하면 15%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세금이 4.6%, 그다음 부가세 75%, 여기에서 10%, 여기서 15% 했을 때 이제 부가세가 이제 75% 나온다고 하면 총 비용이 1억 4,856만 원이고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1억 정도 나옵니다. 포스트 8차 이거는 고층 지원이고 평당가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마피가 좀 컸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약간의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비교를 막 하고 나니까 저도 속이 굉장히 후련했었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이거는 평당가가 좀 비싸서 뭐 이거는 조금 저렴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건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입주하기를 원하는 건물을 고르고 호실과 면적 같은 거 고르고 이런 조건 뭐 마피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좀 조정을 해봐야겠다. 요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같은 거는 용이한 때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매도인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게 다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지만, 파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마피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빨리 매칭을 해서 빼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건물 고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포스트 8차도 평당가는 그렇지만 뭐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조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은 그거 조건에 좋게 이렇게 해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호실, 내가 원하는 평수,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부동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매물 고르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늘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